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공매도입니다. 뉴스에서 워낙 많이 들어서 익숙하실 텐데요. 이게 정확히 뭐고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공매도 이게 참 금융시장에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말도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오늘 그 작동 방식부터 영향까지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공매도가 아주 쉽게 말하면 뭔가요? 네, 가장 쉽게 말하면요. 내가 주식을 안 갖고 있는데 그걸 빌려서 먼저 파는 거예요. 아, 빌려서 판다.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다시 사서 빌린 걸 갚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수익을 내는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일단 증권사 같은 곳에서 주식을 빌려요. 이걸 대차거래라고 하고요. 네, 그 빌린 주식을 현재 시장 가격에 매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내려가길 기다리는 거죠. 예상대로 하락하면 그때 다시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이걸 재매수 또는 숏 커버링이라고 해요. 네. 빌려줬던 곳에 그대로 갚는 겁니다. 아, 그럼 처음 판 가격이랑 나중에 산 가격 차이, 그게 수익이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청취자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예를 들어서 A전자 주식이 지금 일주에 10만 원이라고 해보죠. 네. 근데 앞으로 이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00주를 빌려서 지금 가격 1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일단 수중에 얼마가 들어오죠? 100주 곱하기 1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요. 그렇죠. 1,000만 원이 생깁니다. 근데 예상대로 주가가 쭉 떨어져서 8만 원이 됐어요. 오, 그때 빌렸던 100주를 다시 사서 갚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8만 원에 100주니까 800만 원이 들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처음에 판 돈 1,000만 원에서 나중에 갚는다를 쓴 돈 800만 원을 빼면 200만 원이 남죠. 이게 바로 공매도 수익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수익이 나는 구조군요. 근데 만약에요, 제 예상이 틀려서 주가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오르면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공매도의 가장 큰 위험인데요. 만약 주가가 8만 원이 아니라 반대로 12만 원으로 올라버렸다고 해보죠. 네. 그럼 100주를 갚으려면 1,200만 원을 주고 사야 해요. 처음에 판 돈은 1,000만 원인데 갚는데 1,200만 원이 드니까 오히려 20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주가는 어디까지 오를지 상한선이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요. 그렇죠. 뭐 20만 원, 30만 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공매도는 손실 규모도 이론상으로는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위험이에요. 보통 주식 투자는 내가 산 가격, 그 원금까지만 읽잖아요. 네, 그렇죠. 최악이 영원히 되는 거니까. 하지만 공매도는 그 이상으로 막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위험 요소입니다. 와, 손실이 무한대라니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이런 위험성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군요. 또 다른 비판 지점들도 있죠. 개인 투자자들 불만이 아주 크던데요. 네, 맞아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항상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돈 많은 기관들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공매도를 쳐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익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비판이 끊이지는 거고요. 정보력이나 자금력에서 개인이 불리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또 기업이 좀 어렵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 제기도 있고요. 특히 금융위기나 뭐 최근 팬데믹처럼 시장 전체가 불안할 때는 공매도가 그 불안감을 더 키운다는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맞아요. 2021년에 미국에서 게임스탑 GME 사태 있었잖아요. 네, 대표적인 사례죠. 그때 헤지펀드들이 엄청나게 공매도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막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뭉쳐가지고 맞아요. 레디트 같은 곳에서요. 네, 거기서 막 주식을 사들여서 오히려 주가를 폭등시켜 버렸죠. 슛 스퀴즈라고 했던가요? 네, 숏스퀴즈. 공매도 세력을 오히려 쥐어짰다는 의미죠. 그 사태가 기관과 개인 간의 갈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한국에서도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공매도 금지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일부 재개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었죠. 이런 배경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부정적인 측면 논란이 많은 건 알겠는데 공매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순기능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점이 그런가요?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없애자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첫째로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 발견 기능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된 주식, 거품이 낀 주식에 대해서 이거 너무 비싸다는 매도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해서 주가가 좀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아, 시장에 과열을 좀 시켜주는 역할. 그렇죠. 일종의 전제장치 역할을 하는 셈이죠. 또 기업이 뭔가 숨기는 문제점이나 뭐 회계 부정 같은 게 있을 때 공매도 세력이 이걸 먼저 파악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감시자 역할도 어느 정도 수행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기업 입장에선 무섭겠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공매도 자체가 매도 거래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을 늘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주식 포트폴리오가 혹시 떨어질까 봐 걱정될 때 그 위험을 좀 줄이는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 위험 회피용으로도 쓰는군요. 네. 그래서 무조건 막기보다는 이런 순기능은 살리면서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공매도 잔고가 얼마나 됐는지 투명하게 공시하게 하고 또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전략이지만 동시에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시장을 왜곡하거나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논란이 함께 있는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맞습니다.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도 분명 있지만 정보나 자금 면에서 약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게 느껴질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되는 거고요. 결국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인 것 같아요. 앞으로 금융당국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은 좀 높여주고 불법적인 행위는 확실히 막아서 좀 더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겠죠?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정보 접근성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 속에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의 이 근본적인 정보 비대칭 문제,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정말 모두에게 공정한 시장 규칙을 만들려면 우리는 또 어떤 고민을 더 해야 할까요?